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수요일 실전 말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은 다소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소폭 상승의 흐름이 보여졌는데요. 이 상승세 바로 에코프로비엠이 좀 주도해줬습니다. 이를 보면 이 종목별 이슈가 큰 영향을 끼치는 시장이다. 이 점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전일 미국 시장은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한 전일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흐름 안에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 7월의 첫 번째 주간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시장 지금 시장 상황을 좀 확인해 보시면요. 모두 하락 출발했던 오늘 장이었는데 코스피는 이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0.2% 하락하면서 2,588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도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 989억 원, 186억 원의 동반 매도세 확인되는 지금 시장입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오늘 장 초반에 하락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 전환을 해주면서 89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역시나 이렇게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각각 467억 원, 451억 원 덜어내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오늘 수요일 시장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종목을 내 포트에 담아볼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는 오늘도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 보이고는 있지만 하지만 어제 좀 삼성전자가 국내 팹리스 업체와 손잡아서 이 AI 반도체를 조금 더 끌어올려 보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좀 이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부품, 장비 관련주에 조금 더 집중해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내 종목에 담아볼까, 어떤 종목을 내 포트로 꾸려볼까 하는 점은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차별화 장세의 흐름으로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뭐냐면은 2차 전지의 코스모학하고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급등, 거의 폭등이죠. 10% 넘게. 그래서 지수 관련주, 그러니까 지수가 움직이기 좋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이제 지수 관련주라 그러는데 그 지수 관련 중에서 2차 전지 쪽에 대형주들이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한 2주 동안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롯데 머티리얼주도 오늘 급등을 하면서 어쨌든 쟤네들은 급등을 하는데 지수는 자 코스피 지수는 많이는 안 빠져요. 뭐 조금 빠지죠. 마이너스 0.21. 그러니까 크게 빠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흐름들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강하게 움직이고 나머지들이 빠지면서 지수는 약보합인데 종목들은 체감이 종목이 막 떨어지면서 한 코스피 막 3% 빠지는 느낌. 뭐 하여튼 아직은 뭐 지수가 뭐 3% 빠지는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차별화 흐름들 때문에 오늘 코스닥 종목들이 1,100개? 지금 한 10개? 하여튼 1,000개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어제 지금 좀 줄었네요. 971개로 좀 줄긴 했는데 어제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좀 많은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을 겁니다. 일단 내일 이제 6일이죠. 내일 6일 날서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회담 그리고 FOMC 의사록 공개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 흔들리는 정도 이 정도로 보고 지수가 이렇게 쿵 하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걸로는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일본 시장도 아침에서는 0.98 하락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꼬랑지 달고 마이너스 0.45로 어쨌든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뭐 이렇게 폭락할 일은 없고 그래서 일본은 아침에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양봉 비슷하게 양봉은 이게 도찌라 그러는 저런 거를 떨어졌다가 지금 꼬랑지를 달고 있는 모습이라서 우리나라도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근데 차별화장의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깔끔하게 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장대 양봉을 이렇게 그려줘야 IT들이 움직이는데
회담을 앞두고 있고 FOMC 의사락을 앞둔 상태에서 미 선물도 많이는 안 빠져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흔들었다가 다시 양봉이 나오면은 IT주들이 또 다시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니까 그래서 여전히 IT주들은 안전합니다. 많이 빠지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한 1%대, 뭐 2%대 떨어지는 것들을 그리고 반면에 이제 히토류이기 때문에 갈리움하고 게르마늄 수출 제한 얘기 때문에 어제서도 히토류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가 또 밀렸다가 근데 오늘도 아침에 급등을 했다가 또 다시 밀리는 흐름인데 저런 식으로 움직이면 참 매매하기 어려워요. 저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다 밀리면 공략했다가 그 다음날 이슈 나오면 팔아먹고 또 밀리면 공략했다가 이슈 나오면 팔아먹고 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내일 이제 회담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싸우는 쪽으로 가게 되면 저 히토류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겠지만 만약에 둘이서 무슨 합의를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타결이 되거나 뭔가 얘기가 이제 통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쟤네들은 바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슈가 확실하게 어떻게 나올지를 모른다 그러면 저쪽은 오늘 이후서부터는 공략하는 거는 조금 좀 피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IT 섹터들은 어차피 빠졌다가 또다시 미국 시장이 오늘 열리고 그다음에 회담이 끝나고 이후서부터는 또다시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실적 발표들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들을 하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슈를 또 받고 또 IT 섹터들은 좋을 걸로 계속 예상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공개 방송에서 그러니까 저녁 공개 방송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낮 공개 방송이 있는 날인데 저녁 공개방에서 얘기하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종목들이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장이 정말 좋은가 보다라는 느낌을 좀 받지만 하루만 빠져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혼비백산하고 여러분들 정신없고 이거 하락장인가? 야 이거 주식하면 큰일 나나? 겁날 거라 그랬죠? 오늘 조금 떨어지니까 그런 느낌 안 듭니까? 내가 볼 때 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뭐 종목들이 한 30% 빠지면 그러면은 종목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30% 정도 빠지면 이제 슬슬 하락장으로 들어갈 전조 증상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안 빠집니다, 잘 안 빠지니까 여러분들의 체감은 종목들이 한 30% 빠진 것 같죠? 최근 한 2, 3일 동안.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공포는 그런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면 종목들이 그게 크게 안 빠지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선은요. 이 미국의 방중 일정과 그리고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우리 대장주들의 실적 발표를 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는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이후에도 저희와 생생한 대응 함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생생한 대응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 함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종목은요. 바로 네페스입니다.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표적 종목 네페스는 또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 함께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네페스는 좀 오늘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자, 네페스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일단 전고점 돌파를 오늘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지수가 지금 빠지는 바람에 밀리죠. 전고점 돌파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에 수식어를 청개구리 상승장이라고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장은 상승장이에요.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선수들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패턴들만 따라붙는 경향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10,000명이 있으면 선수는 한 10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수의 사람은 아니고 그냥 주식에 어느 정도 뭐 돌파 매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전업으로 하거나 근데 전업으로 한다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전업 중에서도 거의 95%는 거의 뭐 망하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장이 좋을 때에서는 돌파 매수를 참 즐겨해서 공략을 하는데 이게 하락장에서는 돌파 매수는 최꼭대기에 사는 방법이 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뭔가 좋아지려고 하고 있고 미국 시장도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일본 시장도 또다시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걔네들이 이미 강하고 뭐 이런 상태에서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있고 뭐 등등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수가 우상향으로 정배열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정배열로 우상향을 가지고 있는 차트들 이걸 강세장이라 그래요. 근데 그래도 청개구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은 그렇게 느끼지 않죠. 그러니까 약세장 같은 강세장,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이런 장세에서는 차라리 약한 거를 계속 공략하다 보면은 이게 세워라 내워라 안 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한 종목들을 공략을 하면 조금 더 빠르게 답답함이 조금 적게 움직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네페스를 가지고 나온 거고요. 근데 오늘 반도체주들이 다 지금 밀리고 빠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쫓아다니지 말고요. 기다리면 이제 가격이 싸게 주면 저점 매수하고 뭐 회담 끝나고 나서 아니면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뭐 반도체에 대해서 또 다시 바닥론 얘기 나오고 또 좋은 얘기 나오고 또 지수 반등 나오고 그러면 알아서도 전고점 돌파하면서 앞전에 얘기했던 TSE처럼 전고점 돌파하면 1단계 상승 또 횡보하다가 또 2단계 상승 3단계 상승, 4단계 상승 그렇게 움직이면 뭐 신성홀딩스처럼 움직일 수도 있고 그 이수페타시스처럼 움직일 수도 있고 뭐 등등. 점점 지수가 점점 강하게 움직이면 종목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움직이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꾹꾹 눌러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전고점 돌파되어 있는 애들을 조정받을 때 공략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네페스 가격 전략 잠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인 네페스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잡아주셨는데요. 오늘 벌써 장중에 전고점 돌파하는 시도를 좀 했는데 지금 돌파 매수를 시도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LB세미콘 8,430원의 매수가에서 3.3%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다음 날 매수가 소폭 조정을 했습니다. 8,460원의 매수가에 공략을 해봤는데 이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수요일부터 SFA 반도체 조금 더 집중해보고 있습니다. 5,850원의 매수가에서는 아쉽게 수익률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 다음 날부터 수익률 쭉쭉 올려줬습니다. 5,830원의 매수가에서 3.3%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금요일에 다시 한번 공략한 시점 5,300원의 매수가에서는 6.2%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에 다시 한번 이 LB세미콘을 공략을 했죠. 8,590원의 매수가에서 0.7%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어제 만나본 제주반도체 5,100원의 매수가에서 2.9% 수익률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860.2%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반도체에 정말 집중해서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제주반도체를 표적 종목으로 만나봤는데요. 수익률을 기록해준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이 제주반도체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자, 제주반도체가 아침에 좀 움직였었어요. 2.9%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는데 다시 올라갈 겁니다. 오늘 IT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다 빠져서 그래요. 지수가 밀려서 그런데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자, 제주반도체 모양은 계속 좋은 모양이 지금 나오고 있죠. 드디어 슬슬 이게 빨간색이 나오고 있는데 이 빨간색이 나오고 있는 거는 불씨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장작을 불을 붙이기 위해선
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빨간색은 불이죠. 파란색은 물이고 자꾸 물을 부으면 어떻게 해요? 불이 꺼지겠죠. 근데 지금 여기 불이 살살살 붙는다. 불씨가 지금 세 개가 모였죠. 그럼 뭐 하겠어요? 이제 거래만 실리게 되면 그 거래량은 휘발유라고 합시다. 휘발유를 붓거나 아니면 여기다 지푸라기를 갖다 놓거나 종이를 넣으면 그러니까 땔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래량은 땔감인데 땔감을 부으면은 불은 붙었으니까 그렇죠? 불씨가 있으니까 그러면 올라가겠죠. 근데 오늘 지수가 물을 갖다 붓네, 그렇죠? 지수가 이렇게 파래서 그렇지 지수가 오늘 빨간색이었으면 당연히 3% 달성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장작이랑 불씨랑 뭐 이렇게 준비는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늘이 흐리거나 습하거나 뭐 그래가지고 지금 파랗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빨간색으로 바뀌면 바로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5,100원에서 얘기를 했던 종목이고 3% 달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만 좀만 올라오면은 금방금방 뭐 5,500원, 5,750원 요거만 뚫어내면은 얘도 이렇게 모양이 참 이쁘죠.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바닥 차트예요. 이렇게 보면은 완전 바닥이죠. 엄청 바닥에 있는 차트라서 이렇게 돌파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금방금방 또 올라가는 또 종목이니까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모바일용 팹리스 뭐 그 설계하는 쪽하고 퀄컴하고 그 저전력 반도체로 인해 가지고 그 통신 그 5G 거의 인증도 받은 그런 인력도 있고 시가총액도 1,700억 정도면 굉장히 가벼운 정도인데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튀어오를 겁니다. 오늘 보니까 그 오랜만에 티플렉스도 갑자기 튀고 그러는데 이제 가벼운 종목들의 특징이죠. 갑자기 튀는 거. 그래서 한 1,700억 되면은 이것도 가벼워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또 금방금방 움직일 거니까 오늘 2.9% 올라와 갖고 3% 안 돼 가지고 절반을 못 판 사람들은 아쉬워하지 말고 갖고 있으면 뭐 내일이든 모레든 양봉만 나오면 바로바로 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급등중 종목 최근 것들만 한번 몇 가지 보겠습니다. 4월 3일 날 신성ENG 자 눌림목 패턴이에요. 일단은 여기 올라왔을 때 수익률은 65.9% 올라왔던 종목인데 누르고 저는 지금 장을 IT 섹터들은 반도체 장비들은 좋게 보기 때문에 목표치를 준 다음에 누르고 모양 만들고 이런 게 또 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가니까 이걸 사라? 아니요. 저는 떠 있는 종목 싫다 그랬잖아요. 저는 떠 있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60%나 올라갔던 종목을 뭘 살라 그래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보유하는 거고 혹은 10,000명 중에 잘하는 그 100명 있죠. 선수들은 이런 종목을 쳐다보고 있다가 이런 걸 단타를 치러 들어가요.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앞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애들은 또 강하게 움직입니다. 강한 애들이 원래 또 그렇게 또 강하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서 한 며칠 뭐 아마 다음 주에서 다시 자리 잡고 다시 한번 또 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튀면 초보자들은 이걸 따라갈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게 튀면 그 다른 걸 사야죠. 다른 걸. 얘가 움직이기 전의 모습들을 찾아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을 사거나 아니면 정고점 돌파할 때 이것도 돌파 패턴이죠. 돌파할 때 바닥에서 이제 돌파하는 것 못 따라갈 일이 없잖아요. 여기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정고점을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면 뭐 이런 현상들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싸게 사는 사람들은 다른 걸 공략하면 되고 이거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거를 공략하려는 선수들은 조만간에 또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65.9%까지 올라왔던 종목이지만 이런 식으로 있다가 이게 튀고 하면 지금 460% 수익 내줬던 이수페타시스 있죠? 얘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돌파하고 나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또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 내려오고 빠이빠이 하고 도망가더니 계속 올라가죠. 한 번 도망가더니 내려오지 않고 자꾸 올라가죠. 그렇게 해갖고 460%가 올라갔던 이런 전적이 있듯이 신성홀딩스도 뭐 설마 400%까지는 가겠습니까?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바라지도 않는데 한 10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이니까 그러니까 현재로서의 40% 폭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IT 흐름들의 그 모양을 만든 거 봐서는 충분한 목표치는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만 좀 비중을 줄여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TSE. 자, TSE. 자, 빠지지도 않아요. 잘 안 빠져요. 이건 그 조정받으면 적극 매수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조정받으면 사면 돼요. 안 조정받으면 자꾸 올라가면 딴 거 사야죠. 딴 거 사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 정고점 돌파할 때가 매수의 급소였는데 이때 놓치고 나서부터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뭔가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면 그 종목들은 뭔가 계획이 있구나. 뭐 돌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넘어간 이유가 있을 거니까 넘어갔겠죠. 뭐 심심해서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래서 수익률은 37.4%인데 뭐 점점 무럭무럭 잘할 수 있으니까 비중만 줄여서 가져가면 됩니다. IT 섹터는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갑니다. 자, 그리고 원익QNC도 잘 안 빠져요. 이거 빠지면 또 다시 사야 되는데 징글징글하게 안 떨어지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떨어지면 사주고 싶은 종목이 TSE랑 원익QNC거든요. 왜냐면 지난번에 수익이 많이 났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수익이 났고 지금도 18.8% 수익이 났지만 많이 팔라 그랬죠. 절반 이상 팔아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조정받으면 또 사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거를 갖고 간다. 고점에서 지금 흔드는 척하고 올리고 흔드는 척하고 올리고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은 다 팔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올라가지는 않고 자꾸 흔드는 척을 하니까 무섭죠. 그래서 대부분은 다 팔았을 거지만 이걸 아직까지도 버티는 사람들은 결국은 개인들은 털렸을 거면은 누가 샀겠죠. 기관하고 외국인들을 들고 있을 거란 얘기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또 올리겠죠. 쫓아가지 말고 조정받으면은 그때는 적극 매수를, 조정 안 받으면 다른 거 사면 됩니다. 다른 거. 어쨌든 TSE나 원익QNC나 신성이엔지는 더 간단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왜냐하면 저는 지금 IT는 이제 시작이라 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심텍도 똑같아요. 안 떨어져요. 그 얘네들 다 왜 안 떨어지느냐? 이전에 있던 고점 돌파가 얘네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물론 꿈의 목표치이지 뭐 진짜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꿈의 목표치.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원익QNC도 지금 얘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목표치들은 역사적인 신고점을 보고 가는 겁니다. 여기 돌파하면 역사적인 신고점이네요. 이미 하나마이크론이 그걸 이뤘고 이미 2차 전지 쪽에서는 원래 그렇게 지금 강했었는데 또 넘어가는데 반도체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어차피 IT인데. 그래서 2차 전지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움직였다면 뭐 반도체는 그거보다 지금 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인공지능 이런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갖다가 지금 걸고 지금 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신박하죠. 신박한 이제 새로 나온 이슈니까 2차 전지 이슈는요. 2018년도에서도 핫했습니다. 2017년도에도 핫했고요. 2017년도에서부터 핫했던 거고 처음 2차 전지가 그때 강하게 움직였을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왜 기억하냐면 그때 당시 2차 전지 그때 명절날이었거든요. 그때 서울경제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가 2015년도, 6년도 그때 사이거든요. 그때 한번 2차 전지 붐이 그때서부터 갑자기 불면서 움직였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소강 상태를 받은 다음에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서 잠깐 움직이다가 또 1년 동안 잠수 타다가 2019년도 말서부터 해서 드디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서 지금의 상황을 이르게 된 건데 그러니까 세력들은 다 생각을 가지고 긴 플랜을 가지고 이거 왔다 갔다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반도체는 일단 좋아요. 자, 좋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 심텍도 목표는 다 여기에요. 목표치는 여기인데 이건 꿈의 목표치니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또 적극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정도만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갑자기 막 이상한 이슈가 터져가지고 막 종목이 급락을 한다. 그러면 딴 거 보지 말고 이런 애들 TSE, 원익QNC, 심텍이 갑자기 20%가 폭락을 한다. 그러면 딴 거 살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 공략하면 돼요. 근데 그럴 일이 나오려면 무슨 뭐 엄청난 뭐 악재가 터져야 되죠. 갑자기 뭐 급격한 악재가 뭐 예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가 터졌다고 처음 나오니까 다들 이제 큰일 났네. 그럼 3차 대전이가 막 우려하니까 막 급락하죠. 그럴 때에서 주워 담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뭔가 큰 악재가 터지면 그때선 주워 담으면 되고 그런 악재 없이 그냥 이런 책이 움직이면 다른 걸 사라라는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다 좋다라는 얘기 했으니까 다 알아들으시겠고 자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패스. 자, 넷패스. 오늘 시장이 지금 찌글찌글한 상태이기 때문에 쫓아갈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21,300원 정도에서는 매수는 되겠네요. 아직 돌파를 정확하게 한 게 아니고 눌림목이 있으니까. 아마 이거 밀릴 거예요. 밀릴 겁니다. 왜냐면 오늘 지수가 그래요. 밀리는 흐름이라서 어차피 사봤자 2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밀렸다가 결국은 다시 올라갈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얘는 지금 앞에 불씨가 하나 크게 있죠. 그리고 최근에도 불씨도 붙여놨고. 그러니까 밀릴 때 잘 공략하면 되는데 이렇게 비싸게 사도
21,300원에 지금 어떻게 보면 박스권의 꼭대기거든요. 꼭대기에 사도 수익이 난다라는 걸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얘도 이렇게 따지면 바닥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2년 동안 빠졌던 바닥이라서 지금 박스권 고점이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고점이기 때문에 사자마자 분명히 물릴 거라 그랬어요. 물리긴 하겠지만 이게 물렸다가 어떻게 된다? 결국 수익 날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다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니까. 근데 오늘 왜 못 간다? 오늘 시장 비가 내리는데요. 지금 오늘 뭐 서울은 비가 안 내리지만 시장이 지금 비가 내리잖아요. 먹구름이 꼈잖아요. 파란색이잖아요. 물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봐봐요. 물 떨어지잖아요. 지금 파란색 보이죠? 빨간색. 불이 나야 되는데 지금 물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불이 안 붙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붙고 싶어도 올라가고 싶어도 자꾸 불이 꺼지는 이유. 시장 자체가 먹구름을 끼고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안 움직이는 것뿐 어쨌든 이 정도 가격에서 사도 먹을 수 있는 걸 나중에서 확인이 될 거니까 그래서 IT 부품주들은 조정받으면 다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굳이 뭐 이거 아니더라도 LB세미콘 같은 애들도 있죠. 일전에 여러분들 드렸던 종목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애들 다 조정받으면 어차피 다 넘어갈 애들이고 어제 말씀드렸던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 이건 뭐 넘어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어쨌든 이런 애들도 조정받으면 어차피 다 넘어갈 애들이니까 IT 섹터들은 다 같은 한 가족이다. 그래서 꼭 네페스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네페스 안 산 사람들이 만약에 네페스가 강하게 넘어가면 그럼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 안 움직이는 애들을 쳐다보면 되겠죠. 그래서 되게 쉬운 반도체는 매매하기가 너무너무 좀 단순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피격 종목은 네페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네페스 매수가로 21,3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은 박스권 고점에 위치해 있어서 좀 소폭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업황 전망이 좀 기대가 되는 만큼 이 시점에서 공략해보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이후에도 이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이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삼성공조입니다. 삼성공조 매수가는 14,550원에 15%가량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요. 특히나 라디에이터나 오일 쿨러를 완성차 업체에 좀 납품하는 중견 기업입니다. 그런데 좀 고점에 진입하셔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지금 보이는 상승세가 어디까지 가줄까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일단 공개 방송 오늘 있으니까요. 자, 노란톡방도 열려 있습니다. 공개 방송도 오늘 할 거고요.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실 수 있고요. 누를 때 사야 돼요. 양봉 나오고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어제 살 걸 이렇게 분명히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은 떨치시고 어쨌든 뭐 FOMC 그 회의록 공개 내일 한다 그러는데 매파적인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얘기 나올 거거든요. 이미 예상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뭐 안 좋은 얘기 나온다고 해서 폭락은 안 나올 거고 오히려 지금처럼 흔들 때 싸게 사는 기회니까 이따 공개 방송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서 삼성공조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강해요. 아까도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동차 부품주가 강하고 그리고 어저께랑 그저께도 전기차 부품주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좋아 보여요.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14,550원. 그러니까 단가가 조금 높아서 그런데 여기에 딱 걸리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14,000원짜리에서 걸리니까 지금 단가를 낮추는 매수를 들어간 다음에 올라올 때 한번 팔면 돼요. 근데 얘네들도 뭐 따지고 보면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고 꿈의 목표치는 다 역사적인 신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일본 시장이었으면 다 역사적인 신고점을 가갖고 다들 돈 벌었을 텐데 하필이면 우리나라 시장 청개구리 장에 걸려가지고 그래갖고 다들 종목들이 이래요.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 시장, 유럽 시장, 미국 시장은 여기 다 올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어떻게 보면 되게 싼 게 참 좋긴 한데 언제까지 쌀 거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는 정상이다. 그래서 15,000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정상인데 이왕이면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빨리 수익으로 빠져나오자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덕전자예요. 대덕전자. 예. 잘 가고 있네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돼요? 29,500원. 29,500원의 비중은요? 30%요. 30%. 일단 올라가는 달리는 말을 지금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청개구리이긴 하지만 상승장이기 때문에 달리는 말을 타면 먹을 확률은 높은데 항상 달리는 말은 넘어지면은 머리가 깨지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하여튼 크게 다치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 대응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고 아직 조정의 시그널이 최근에서는 이게 조정의 시그널 그러니까 29,000원 그때 잠깐 내려올 때 이게 횡보 조정이라 그래서 눌림목을 살짝 주고 지금 다시 튀고 올라가는 건데 뭐 이게 주식이 주구장창 계속 올라가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왼쪽에 있는 34,000원 저항대 걸리는 자리거든요. 여기서는 비중이 30%면 한 3분의 1 정도는 파는 게 좀 안전할 것 같고요. 3분의 2 정도 팔으라고요? 네, 왼쪽에 지금 34,000원에서? 아니요, 지금 정도에서. 지금 정도에서. 네, 왜냐면 이렇게 걸리다가 혹시나 내일 그 회담이나 아니면 FOMC의 그 매파적인 그런 얘기 때문에 미국의 뭐 반도체가 떨어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얘는 이제 PCB 관련주 쪽인데 그럼 얘네들이 조정받으면 다시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물론 그걸 버틸 수 있으면 버텨도 돼요. 어차피 3만 원으로 떨어지든 28,000원으로 떨어져서 손실이 되더라도 장이 좋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고점은 또 돌파를 할 거라 봅니다. 34,000원은. 예. 그러니까 장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34,000원을 돌파한다 그러지 작년같이 2022년도에서 이런 거 물어봤으면 좀 뭐라 그러냐면 어휴 이거 있잖아요. 이거 갖고 있으면 이거 10,000원으로 내려갈 거예요. 7,500원 떨어질 거니까 지금 당장 파세요. 라는 얘기를 작년에는 했었어요. 작년에는. 예. 작년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는 장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정고점을 또 돌파하는 그냥 흐름들이. 갖고 가도 괜찮아요? 대신에 28,000원으로 한 15% 떨어져도 괜찮아요? 15%? 28,000원까지 떨어진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떨어져도 괜찮냐고요. 그거 괜찮다 떨어져도 그러면 괜찮냐고? 가져가도 돼요. 예? 28,000원으로 떨어져도 상관없으면 가져가도 된다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지금 이만큼 올라왔으면 조정받으면 절반까지 조정받아요. 절반 조정받으면 26,000원입니다. 28,000원은 3분의 1 조정. 기본 조정이고 중심 조정받으면 26,000원이에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러잖아요. 예. 많이 올라간 애들은 조정받을 때 그 폭이 커요. 예를 들어서 올라간 폭이 요만큼 올라가면 중심 조정 받아봤자 요만큼밖에 안 빠집니다. 근데 이만큼 올라가면 주식 조정 받으면 이만큼이나 빠져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조정으로 들어가면 세게 받으면 26,000원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떨어질 거라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조정 받으면 그거를 기본으로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조정받으면 조정 받는구나. 그러면 28,000원까지는 그냥 내려오겠지. 좀 더 세게 내려오면 26,000원 내려오겠지. 그걸 알고 있으면 갖고 가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로 떨어지면은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것뿐이고 예.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면 3분의 1을 팔고 나머지는 여기 지금 32,000원짜리 안 깨지면 그대로 냅두면 돼요 그냥. 아, 32,000원짜리 안 깨면요? 그렇죠. 거절이 안 깨지면 그냥 그대로 냅둬도 돼요. 예. 대신에 알겠습니다. 깨지면 팔아야 됩니다. 예? 깨지면 팔아야 돼요. 예, 32,000원 깨지면. 예, 깨지면은 좀 네. 팔고 다시 밑에 사면 되는가. 자,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 자이언트 스텝이요. 자이언트 스텝 예, 23,000원에 16%요. 23,000원에 16%. 예. 이거 공개 방송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거 안 가는 것 같으니까 빨리 갖다 팔아버리라고. 이거 지금 팔기는 늦었는데 이거 계속 떨어질 것 같거든요. 네. 이거 느낌이 초록뱀 느낌도 나고 키스트 네. 아니 초록뱀 느낌이 나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렇게 초록뱀도 여기서부터 저점인 줄 알았는데 계속 떨어지고 하는 게 물론 상패는 뭐 안 당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점점 지금 장도 좋은데 저점이 깨지고 계속 내려가는 종목들은 갖고 있으면 별로 네. 안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그냥 빨리 IT로 교체하는 게 맞아요. 아, 이거 다 없애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갈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아, 메타버스 관련 이제 없나요? 관련은 있는데 네. 인공지능으로 엮이거나 메타버스 최근에 이슈가 애플 안경이었잖아요. 네. 애플 안경 이슈가 나왔는데 반응들이 막 뜨겁고 야, 나 저거 사야지. 야, 저거 이제 새로운 혁신이다. 이제 세상이 바뀐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저걸 뭐하러 사? 되게 비싸네. 난 안 사.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네. 물론 그게 혁신이고 정말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 그게 새로운 플랫폼을 열고 미래지향적인 건 맞는데 지금 반응들이 조금 차가워서 움직이기에는 지금 조금 어려운.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5년 동안 빠지는 거 견딜 거 아니잖아요. 5년 뒤에 메타버스 시장이 열린다. 그러면은 5년 동안 가져갈 거예요. 5년 동안 막 5천원까지 떨어질 건데. 그러기가 좀 어려우니까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그래서 이전에서도 이미 얘기했었어요. 6월 달에서 이슈가 나왔는데도 이거는 꽝이다. 애플 안경 얘기가 나왔는데도 안 움직인다. 그러면 꽝이다라는 얘기도 했었었는데 그때 줄였었어도 좋았을 건데 지금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어쨌든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미련을 가지고 있어봤자 자꾸 떨어지면 더 못 팔아요. 네. 자, 어쨌든 이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도 안 올라가요? 조금이 올라갔던 거죠. 안 올라간 게 아니고 조금이 올라갔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올라갔잖아요. 2, 3일 전에 조금 2.8% 올라갔죠. 문제는 4, 50% 빠지고 2% 올라가면 뭐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래요. 또다시 한 3, 40% 빠지고 2, 3%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 2, 30% 올라가고 본전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은 못 팔아요. 아니, 본전까지 아니고 17,000원까지도 안 올라가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왜냐면 이렇게 하락하는 차트는 계속 떨어지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황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방송 중에도 방송 이후에도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네페스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 21,300원 잡아주셨는데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21,2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다가 적절한 포인트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거래일째 그리고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조업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 좀 매물을 담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1,123억 원, 439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는데요. 874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 개인 투자자는 IT 관련주들이 반도체 업종을 좀 담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오늘도 덜어냅니다. 591억 원, 248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런 시장의 흐름 지수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0.34% 하락하면서 2,58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의 힘 조금은 더 키워내고 있습니다. 0.41% 상승하면서 893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28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뭐 아침하고 시장은 똑같아요, 지금. 밀리고 있어서 지금 IT 섹터들이 조정받고 있는데 이게 매매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쁠 게 없어요. 왜냐면은 매매하는 사람들은 물론 매매하는 사람들의 성향상 목표치를 딱 다 달성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5%를 먹겠다. 그 5%를 꼭 달성을 해야지만 파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10%가 달성이 돼야지 파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분할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위치에서는 지금 같은 장에서는 분할 매도하는 사람들이 조금 유리할 겁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죠? 그러니까 단타하는 사람과 중장기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틀리겠죠. 근데 단타만 놓고 봤을 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설명은 여기서 다는 못하고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을 하게 되면 그걸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박스권 왔다 갔다 매매를 하게 되면 분할 매도로 그러니까 뭐 0.1% 먹고 뭐 매도하는 말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에서 분할 매도를 진행하다 보면 또 떨어지면 또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지금 또 다시 또 싸게 샀다가 또 올라올 때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또 샀다가 이러면 이 종목이 10%를 가지 않더라도 10% 가는 중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가 수익이 넘어가 버려요. 그냥 갖고 있었으면 10% 수익인데 내려왔잖아요. 또 다시 사고 올라갈 때 팔고 내려올 때 사면 그러면은 두 번, 세 번을 더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매가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팔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쭉쭉쭉 날아가고 그냥 바로 상한가를 가갖고 10%에서 팔라 그랬더니 20% 먹고 팔고 뭐 이런 경우들이 나오면은 더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아쉬울 건 없다는 얘기예요. 팔았는데 더 날아간다. 그러면 장이 되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매를 하루에도 몇 번을 더 진행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얘기가 초보자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복잡하실 텐데 이거 들어야 돼요. 어쨌든 지금은 매매가 무조건 유리한 장이건 맞는데 조만간에 이제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가져가는 게 수익률은 조금 더 좋지만 단타하는 사람들도 결코 나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무조건 유리한 겁니다. 빠지면 매매가 이거는 무조건이죠. 시장이 박살이 난다? 매매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왜냐면 빨리 자르고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중장기 투자자들은 마이너스 30%까지 그대로 가져가는데 어쨌든 지금 장에서는 매매가 유리한데 근데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는 장. 그래서 오후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밀리거나 크게 박살나진 않을 거니까 어떻게 저점 매수를 하고 어떻게 매매 등할 건가 작전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자 그럼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다 손주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전문가님께서는 매매를 하기 좋은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도대체 이럴 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할지 어떤 분야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단단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의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이쥐입니다. 이쥐 매수가는 18,17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 사실 해당 종목이 5월에 워낙 강력한 흐름을 보였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상담자님께서는 고점에서 진입하셨다가 2만 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지금 평균 단가를 좀 조절하신 상황인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할지 혹시 19,000원까지는 기대해봐도 될까 이 점을 좀 고민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19,000원까지는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차트를 먼저 보면요. 얘는 지금 바닥에서 거의 19%가 올라간 종목이에요. 별로 안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바닥에 저점을 찍고 이렇게 들어 올려 보면은 한 17%, 18% 정도 올라가 있는 종목이라 다시 밀릴 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점이 깨지고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회담 시작이라고 하는데 9일까지 그래서 6, 7, 8, 9 그래서 중국과 회담을 했는데 별로 얘기가 좋은 게 없어갖고 그래 너네들은 계속 제재를 걸어라. 우리도 계속 히토류 제재 걸겠다. 그러면 이제 얘는 뭐 19,000원이 아니고 2만 원, 22,000원 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근데 둘이서 화해하고 내가 이거를 포기할 테니 너도 이거 포기하고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잘 해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좋은 얘기가 나오면 얘네들은 그래도 최근에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떨어지겠죠. 왜냐면 이슈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거와 싸워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뭔가 큰 이슈 앞에 그런 변곡점 앞에 저는 그냥 현금화를 하는 게 안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물린 것도 아니니까 이게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는데 그럼 만약에 급등을 하게 되면 억울하죠. 그렇죠? 그냥 손절해버렸는데 급등해버렸네. 그러면은 그 이슈가 만약에 진짜로 중국이 히토요줄 하나도 안 주겠다. 미국 망하는지 만든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렇게 크게 하면서 얘네들 고집을 부리게 되면 얘네들이 뭐 하루 만에 가겠습니까?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뒤에 다른 거 쫓아붙어도요. 여기서 물렸던 거 충분히 복구하도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냅뒀더니 둘이서 화해를 해가지고 뭐 그런 이제 히토류 제재도 풀어버리고 이런 얘기 나오면 얘네들은 흐지부지가 빠져버리게 되면 계속 물리면서 계속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현금화를 해놨다면 안 사면 그만이죠. 더 떨어지면 다른 거 하면 되죠. 이게 만약에 그래서 이런 이슈 앞에서는 일단 현금화가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래도 욕심이 난다 그러면 손절 라인을 잡고 보유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저점 자리죠.
근데 전저점 자리 폭이 커요. 지금 자리에서 한 10% 정도 손절 라인은 더 나올 겁니다만 한 9%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전저점 자리 여기가 대략 한 15,7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자리가 깨지면 손절을 감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가격대에서 물린 것 포함하면은 한 3, 4%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손실이. 그거 감안하고 손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손절 못 하는데 거기서 과연 손절할 수 있을까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저는 그냥 이 자리에서 얘가 만약에 좋은 얘기가, 그러니까 얘한테는 호재가 나와서 급등하는 일이 있더라도 여기서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게 그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현금화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조금 더 보유하고 싶다, 지금 좀 매도하긴 아쉽다라고 한다면 이 전저점 라인이죠. 15,700원을 최소 익절 라인으로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시다가 언제든지 또 궁금한 점 생긴다, 언제든지 좀 고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매수가는 45,9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셔서 오늘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특히나 OLED 연구 개발에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기업인데요. 딱 3일 전에 매수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좀 전망을 보셔야 할지, 목표가는 얼마 정도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까요? 자, 오늘은 IT주들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히토리주들이 워낙 강하고 2차 전지 대장애들만 강하고 그래서 다른 IT, 뭐 OLED 장비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장비도 마찬가지고 오늘 애들이 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잘 버티고 있어요, 얘도. 그래서 보유하셔도 되고요. 매수 가격 대비 지금 수익은 뭐 대충 한 3, 4% 정도 난 것 같은데 오늘 지수가 흔들리고 종목들이 좀 빠져도 많이 안 빠지죠. 얘도 우상향으로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져 있고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이니까 가져가셔도 됩니다. 대신 오늘 내일 흔들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알고 계세요. 만약에 내일 FOMC 회의록 발표 내지는 그 방중으로 인한 그 회담 속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흔들린다, 그럼 더 사세요. 비중 10%밖에 안 되니까. 어차피 흔들려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상향으로 차트 이렇게 생긴 애들은 조정받으면 더 사면 되고, 조정 없이 올라가도 그냥 좀 더 가져가도 될 만한 종목. 그래서 5만 원, 이 정고점 자리가 51,000원인데 5만 원에 다시 오면은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담은 요걸로 마지막으로 하고, 자,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지금은 단타 매매가 유리한데 단타를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 쫓아 들어가게 되면 손실이 굉장히 커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안전한 종목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이 반도체 업황 소폭 조정의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좀 하락하는 흐름이 보이고는 있지만 전문가님께서 이 시점에서는 돌파 매매를 공략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이 반도체 업체 그리고 IT 업황을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다가 저점 매수 공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던 네페스까지 오늘부터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공개 방송 함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생생한 대응 함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이 생생한 시장의 상황은 물론이고 잠시 후에 시작될 이 공개 방송에 대한 정보까지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곧이어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가 방송됩니다.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좀 해결해 보시고 이 강력한 공략주에 대한 힌트까지 담아 가셔서 단단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